네, 안녕하세요. 목군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강의를 연재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1편으로 프로세스와 스레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실행 파일을 실행시키면 하나의 프로세스가 생성이 되거든요. 이렇게 EXE나 DLL 같은 거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고요. 그 프로세스 안에 스레드도 하나 만들어져요. 여기까지는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스레드를 보통 메인 스레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메인 스레드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면 멀티 스레드라고 하는 건 뭔가 알아보면은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메인 스레드가 하나가 아까 만들어진 게 하나가 있었죠. 그리고 스레드 1 이건 추가적으로 만든 거예요. 스레드 2도 추가적으로 만들었고 한 프로세스 안에 메인 스레드 이외에 다른 스레드가 있으면 멀티 스레드입니다. 근데 스레드 간에 아무런 메모리 공유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거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간단한 면접 질문 하나만 짚어보고 갈게요. 네, 질문 프로세스와 스레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스레드끼리는 메모리 공유가 되는데 프로세스끼리는 메모리 공유가 안 됩니다. 답변은 딱 이거예요. 근데 사실 이 질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숨어 있죠. 먼저 스레드 간의 메모리 공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메인 스레드하고 아까 전에 만든 스레드 1번, 스레드 2번이 지금 Q를 같이 공유를 하고 있죠. 이러면 괜찮나요? 네, 당연히 안 괜찮습니다. 얘는 망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피하는 제어를 베타 제어라고 합니다. 베타 제어를 하는 첫 번째 방법, 콘커런트 클래스를 쓰는 방법이 있는데 처음부터 망가뜨릴 수 없는 오브젝트를 만드는 거예요. 콘커런트 프리픽스로 붙는 클래스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통 앞에 이렇게 콘커런트라고 붙어 있어요.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되고 콘커런트 클래스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쓴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가끔은 일반 클래스도 리드는 스레드 세이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스레드 세이프가 뭐냐면은 여러 스레드가 리드를 하더라도 괜찮다. 그 오브젝트가 망가지지 않는다. 라는 뜻이에요. 라이트는 한 스레드에서만 하고 리드를 여러 개의 스레드가 하는 경우에 유용하죠. 이럴 때는 굳이 콘커런트 클래스 안 써도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락을 거는 방법이 있는데요. 특정 코드 구간을 반드시 한 스레드에서만 실행되도록 막는 거예요. 크리티컬 섹션이라고도 부르는데 락을 건 코드 구간의 실행 시간이 길어질수록 다른 스레드가 실행을 못하고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능 저하가 발생해요. 최악의 경우에는 차라리 싱글 스레드가 나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래서 원 프로세스, 원 스레드 아키텍처가 나왔습니다. 이게 예전에 지금은 레디스가 멀티 스레드도 지원을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처음에 나왔을 때가 원 프로세스의 원 스레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주 애용하는 프로젝트가 됐죠. 세 번째는 락프리 방법을 쓰는 건데요. 이거는 락을 사용하지 않고 베타 제어를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알아보려면 이제 파도 이제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미리 좀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인터럽트 인크리먼트 함수, 그리고 아토믹 오퍼레이션이 뭔지, 락프리 알고리즘이 뭔지, 논 블락킹 알고리즘이 뭔지, 그리고 CAS, Compare and Set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많은 정보들이 나올 거예요. 블로그에 글 되게 많은 걸로 제가 봤거든요. 미리 이렇게 공부를 하셔도 되고 조금 기다리시면 제가 차후에 만들 영상에 이런 것들이 하나씩 나올 겁니다. 지금까지 스레드의 메모리 공유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프로세스 간의 통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세스는 메모리 공유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통신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합니다. 프로세스끼리는 메모리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통신을 해야 돼요. HTTP도 좋고 TCP도 좋고 편한 거 쓰면 되는데 MSA,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지향하는 현대사회에서는 프로세스 간의 통신은 이제 필수죠. 여기서 잠깐 왜 멀티 프로세스를 해야 되느냐. 마이크로 서비스가 결국에 멀티 프로세스잖아요. 왜 멀티 프로세스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머신 한 대의 성능에는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케일 아웃이 필수잖아요. 하나의 프로세스를 두 대의 장비로 돌릴 수 있나요? 없죠. 있는데 제가 모를 수도 있지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버 아키텍처를 구상하는 입장에서는 프로세스 하나가 작은 기능을 담는 게 훨씬 유리해요. 프로세스 하나가 여러 가지 기능을 담고 있으면 나중에 결국에 쪼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작게 만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원 프로세스, 원 스레드가 설득력을 얻기도 해요. 네, 원래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프로세스 간의 통신을 위해서 프로토콜을 만들고 통신하는 코드를 만들고 하는 작업이 여간 귀찮은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언어를 써서 만든 프로세스끼리라면 서로 패킷의 모델을 주고받고 하는 것도 되게 엄청 스트레스죠. 한 방에 다 잘 되면 괜찮은데 패킷 보냈는데 난 못 받았어요. 에러가 났어요. 이러면 이제 디버깅 하는데 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편하게 할 수 있게 나온 게 구글 프로토버프나 아파치 에이브러입니다. 먼저 스샷을 좀 살펴보면요.
뭐냐면 이제 왼쪽에 있는 이게 IDL 파일이거든요. 어떤 파일, IDL 파일에다가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면요. 이렇게 모델을 정의를 해놓으면 이거를 자바나 C++에서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언어는 자바, C++ 말고 다른 언어들도 있거든요. 자바스크립트도 있고 C샵도 있고 여러 가지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에이브로를 쓸 거냐, 프로토버프를 쓸 거냐는 뭐 그 성능에 따라서 결정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회사가 얼마나 많은 언어를 다루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도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제이슨 포맷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거 할 거면은 맞죠? 제이슨 포맷 써도 됩니다. 하지만 피드가 하나 추가됐는데 이거를 상대방한테 어떻게 전달해 주지? 전달했는데 상대방이 뭐 오타를 냈거나 뭐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좀 디버깅하기 좀 짜증나죠? 그때 이제 프로토버프를 쓰면 마음이 편안하다. 우리가 신경 쓸 것도 많은데 이런 부분까지 이제 신경 쓰려면은 스트레스가 가중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런 라이브러리를 써서 해결을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방금 전까지는 서버하고 서버 간의 통신을 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있어요. 뭐냐면 이건 예예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는데 레디스의 특정 키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고 펍 서버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빠르게 통신할 필요가 없으면 AWS에 있는 SQS 같은 큐에다가 집어넣고 데이터가 추가됐을 때 특정 토픽으로 이벤트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서버하고 서버 간에 통신할 때보다는 아무래도 제3의 어떤 스토리지에다가 데이터를 넣고 받는 거기 때문에 조금 느릴 수 있죠. 근데 웹 서비스를 하는 경우라면은 이게 그렇게 느리다고 생각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TCP로 실시간 뭐 통신을 해야 되는 그런 서비스라면 약간 좀 느리다는 생각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방법의 특징은 데이터를 보내려는 서버가 알아서 다른 서버에 다 보내주는 게 아니라 나는 데이터를 어디인가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서버가 알아서 가져가라. 그런 방식입니다. 네, 서적을 한 권 추천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자바 언어로 배우는 디자인 패턴 입문 멀티 스레드 편인데요. 죄송하지만 이거 절판됐어요. 절판이 돼가지고 이게 너무 나온 지 오래된 책이라서 벌써 한 20년 넘었더라고요.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인가 봐요. 절판됐고 이거 계속 갖고 있다가 애들 책 때문에 밀려가지고 버렸는데 너무 아까워요. 계속 찾다 보니까 예스24 그 중고책 파는데 거기에 있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지금 세 권을 팔고 있는데 제일 싼 게 75,000원이에요. 이게 25,000원짜리인데 75,000원에 팔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어디서 싸게 구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시면 방법을 좀 댓글로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책 좋은 거 있나 하고 찾아봤는데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판매하고 있는 책들은. 그 중고책은 표지는 이거랑은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제목이 똑같고 그 다음에 저자가 똑같으면 같은 책이니까요. 이름이 유키 히로시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 책을 사시면 됩니다. 진짜 좋은 책이에요. 네, 이렇게 이번 영상은 끝났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직접 코딩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진행할 생각이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